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12년 만에 강등 위기에 놓이면서 이렇게 좀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시적인 흐름 속에서는 초전도체주들이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웃고 있는 하루인데요. 이런 시장의 시그널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약세에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자 한 주 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테마주 강세 시장인데 주의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전일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또 신용등급 강등에 의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 갭이 얼만큼 떨어지는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히려 좀 약보합으로 좀 빠지게 되면은 아침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개장 이후에 역시나 또 약보합선으로 좀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또 빠르게 또 900선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지수를 다시 보합선까지 끌어올렸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지난주부터 950선에서 제가 이제 950선을 단기 저항으로 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또 890까지 밀어버리는 하루 만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890선을 회복하면서 정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또 올라왔죠. 근데 요 자리를 제가 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950선을 자리 못 넣고 또 하방으로 좀 밀렸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 뭐 지수 흐름을 제가 뭐 맞추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흐름에서는 역시나 좀 이 종목들별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장세인데 상승했었을 때 좋다고 따라가면 이렇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이 이제 890선과 950선인데 그래서 이 자리를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차라리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을 좀 보였으면은 아침에 좀 갭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좋다. 갭으로 빠져서 좀 끌어올렸다면은 차라리 아침에 좀 공략할 종목들이 좀 있었을 텐데 애매하게 지금 보합선 자리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가는 하방 시세가 나왔고 계속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변동성이 줄면서 이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21선 자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장대 양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점을 올려가는 이렇게 이 직전의 시세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세 이런 시세가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급변하는 시세에서는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매할 종목들도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분간 뭐 내일장까지는 일단 금요일이니까 뭐 넘어가더라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좀 안정화돼서 다시 한번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미증시 흐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렇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뭐 강세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역시나 21선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좀 코스닥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힘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 방송 나오시는 이 김선희 전문가님이 또 대형주에 있어서는 또 잘 매매를 종목도 잘 알려주시고 또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시니까 제 방송 뒤에 이은 김선희 전문가님에게 또 대형주 쪽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테마주 장세에서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말씀 좀 드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어제도 말씀 좀 드렸는데 대부분 포트에서 종목을 제외했어요. 그리고 공략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수 흐름을 좀 잘 읽고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될지 잠시 쉬어가야 될지 그런 걸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선에서 하루 만에 또 890까지 밀리는 등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마도 빠르게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테마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내일까지 해서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좀 안정화를 갖춰 나갈지부터 해서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로 미국 시장들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황부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알아볼게요. 일단 초전도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한 5일 연속 상승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세를 좀 보였고 오늘은 상한가에서 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초전도체의 기술 자체는 물론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인류의 뭐 이런 기술을 다 이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온 초전도체라고 볼 수 없다. 뭐 아직 확인해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직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주라고 해서도 얼마큼 수혜를 볼지 가늠도 안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좀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이런 종목들을 좀 몰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관련주가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어떤 수혜를 받는지 그런 거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 오늘 올랐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좀 강하실 텐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해서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상승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급등 나왔을 때 매매 못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종목들 보면은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주의 이런 거는 예시 않고 들어가는데 이제 매매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항상 끝은 좋지 않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는 있는데 그런 매매를 자주 하시다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매매를 못 하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종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남이 일단은 상한가 풀려서 지금 시가 자리를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오늘 시가 자리를 이제 오후장까지 지지하지 못하면은 내일 다시 한번 좀 큰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문 나오고 나서 뭐 일주일 지났다고 해서 이거 확실히 된 거다. 이거 뭐 맞는 얘기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뭐 지금 도지형 모양 십자형
두주형 모양이 나왔는데, 두지는 아니죠. 뭐 긴 십자가 모양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일단 저는 도망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덕성이라든지 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는 올라오긴 했는데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지고 있고, 분봉에서 뭐 단타 노린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좀 안정적인 종목들 좀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크게 수익 낼 종목보다는 시장 대비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현금 들고 지수가 완전히 밀렸을 때, 좀 저가매수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아니면은 저점에서 이제 반등해서 주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뭐 대형주 쪽에서도 저점에서 슬슬 반등 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좀 꾸려 가신다면, 시장 대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20% 넘는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일단 선암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좀 풀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가 자리를 잘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하시면서 차트적인 대응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좀 내용적인 부분보다 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건 좀 주의하시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아직까지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테마들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지수를 좀 반등시켜준 테마인데, 테마라고 보기에는 이제 업종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좀 갈려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상승세가 좀 더 나왔었거든요. 아마 5%까지, 6%까지 올랐었네요. 에코프로가 한 6%까지 올랐고, 지금은 한 2% 정도 상승.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고, 여전히, 일단 아래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직 뭐 이렇게 눌림목이 크게 오진 않았는데, 금양도 오늘 좀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그쵸? 하루에 뭐 몇십 프로씩 빠졌다가 올랐다 하던 이런 종목들이 이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장투를 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제 거래 대금이 확 줄었을 자리, 뭐 눌림목을 보더라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었을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상승할 때 이렇게 항상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눌림목을 보셔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뭐 계속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끊임없이 시장에서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서 어떤 종목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다음 주 정도에서는 한번 눌림목 자리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프로가 될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가 될지, 저도 그거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대장주로서는 에코프로인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 흘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번 주에는 좀 관망을 하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변동성이 세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2차 전지는 좀 보내주고, 다음 주부터 좀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대금 확실히 좀 줄었다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한번 좀 노란 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 2차 전지 관련 쪽도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예전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뭐 10%씩 올라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기대감보다는 하루에 뭐 1, 2%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뭐 나는 뭐 일주일 만에 뭐 10% 이상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좀 흔들림에 좀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꺼지지 않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지켜보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좀 관망 시점은 좀 유지를 하되 다음 주 정도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공략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로 알아볼 건요.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어떤 테마일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8만 명을 육박한다라고 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대장주로 지금 SD바이오센서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거래 대금도 한 1,650억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고, 요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삼성의 액티브, ETF에, 이제 바이오 ETF가 좀 상장이 좀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 좀 볼 수는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는, 조금, 예전에 한번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점이긴 하죠. 종목들 봤었을 때 이제 코로나 시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시기랑 비교해봤을 때 SD바이오센스의 상승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전 한번 볼게요. 이 코로나 터졌을 때 급등 나왔던 시기가 거의 한 2만 원에 좀 약간 밑에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만큼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고 예전 또 백신도 이제 뭐 거의 맞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스크 정도는 뭐 조금 더 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눈에 띄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진단키트도 좀 혹시나 해서 뭐 구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날씨도 덥고 하니까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해서 조심하시려고 또 진단키트나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는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장기적인 매출로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계절적인 요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출 관련해서 뭐 큰 매출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갈만한 테마들이 좀 많이 없고 새롭게 또 초전도체 쪽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쪽 자금들이 지금 다른 테마로 간 게 지금 이 코로나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역배열인 정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이제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는 또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구간이 뭐 25,000원 구간인데 25,00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직전에 저항대 자리 28,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28,000원 정도의 자리를 지지하는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오늘 대장주는 SD 바이오센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공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에서 반등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반등한 건지 그런 것도 좀 오후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가 이후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확진자 수를 계속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은 이쪽 테마를 보는 게 맞는데 오늘 지나고 나서 금요일 지나면 주말에는 이 확진자 수가 확 줄어요. 검사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보려면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지 또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테마주로 무조건 차트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료가 장기적으로 갈지 일시적일지 그리고 수급적인 면까지 다 체크해서 제가 또 공략수 같은 것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또 8만 명에 육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세한 건 이 확진자 수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코로나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였는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추이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입장 코드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뷰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 7월 31일에 다시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움직임 주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 10%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략했던 그런 종목인데 7월 28일 공략주로 다음 거래일에 17% 상승, 누적 수익률은 27%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운텍은 엊그제 공략주였는데 지금 현재 6% 상승 중이거든요.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인데,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는 일단, 3대장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첫 번째가 루닛, 그리고 뷰노, 그리고 JAK, 3대장이 있는데, 요 3대장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 그 바이오 액티브 펀드 ETF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패시브 자금을 좀 기대는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성장 가능성이라는 거는, 의료 AI 쪽은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될 업종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 자리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거래 대금이 좀 없어서, 뭐, 여기서 내일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21선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또 밑에서 또 잡아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또 노란스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이 좀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좀 반짝해서 올라갔는데 또 역시 시장 분위기상 또 음봉으로 좀 전환되고 하락 전환됐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시장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종목들을 좀 보셔야지만 그나마 수익을 좀 잘 지키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로봇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직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런 것도 좀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에서도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거 좀 들어갈 수 있고 본격적으로 삼성하고 협업한 이번에 로봇팔이 나왔잖아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로봇 테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라운텍은 아침에 좀 정리 사인을 드렸어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라운텍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들 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어제 다 정리했어요. 어제 다 정리해서 수익권에서 마무리 좀 짓고 좀 빠져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제가 좀 안 좋게 봤고 제가 거의 주로 운영하는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대형주는 좀 드물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뭐 2조 단위이기 때문에 대형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5천억 이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포트를 좀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리해드렸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온 이제 애플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MR 헤드셋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추천드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한 번 더 10,000원대 자리를 돌파하면은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좀 뭐 9,000원 자리 제가 생각했었던 지지 가격이 한 9,000원 정도였는데 뭐 매수한 단가에서 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했고 21선 자리는 아직 안 깨졌어요. 그래서 뭐 물론 내일 아침 재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요 10,000원대 저항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10,000원대 저항대 라인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주면은 뭐 다시 한번 재공략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공략 자리를 좀 드릴 거고 뭐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고 좀 변동성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지금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길게 가져가시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좀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하방 시세가 나와서 계보로 완전 크게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데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라면은 지금처럼 조금씩 분봉상 흘러내리는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패턴으로 시장이 밀린다면은 되도록이면은 뭐 단기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현금 확보를 해 두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고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전략은 제가 장중에도 드리고 뭐 장 초반에도 영상이나 또 이런 지수 흐름을 또 체크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공략주도 어제도 안 드렸어요. 어제도 공략주 안 드렸고 제가 원래 하루에 한 종목씩은 공략주 드리는데 어제 같은 날도 일단 지수 흐름 보고 좀 안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종목을 좀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맞게 제가 좋은 종목도 보이게 되면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들어와서 이 종목들 받아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이 30분 남짓이기 때문에 이 외 시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자세한 수익 실현 전략들과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 그동안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 전지주들에서 이제는 초전도체로 시장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초전도체 일단 뭐 그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하긴 한데요.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선은 오늘은 강등과 테마 사이라고 제가 멘트를 하나 해봤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 2% 이상 빠졌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 자체가 2% 기점으로 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흔들림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보다 안쪽에 있을 경우, 위일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좀 상승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 해서 나스닥의 2%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완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사실입니다. 뭐가 있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이 일봉 차트인데요.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흐름에서의 나스닥 어제 상황은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강등 이슈가 끝나면 좋긴 하겠는데 2011년 경우에 15% 빠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를 어제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제 어제 나스닥 분봉인데 한 번을 올려치지 못합니다. 거의 3% 가까이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도 중요할 것 같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살 얼음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하반기 실적주들을 이 상황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보시면 관련주들 굉장히 좀 흐름이 많이 움직여요.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괜찮다라고 입에 제가 달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차트 보시면은 올려치는 모습 여실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한미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장이 조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방어주들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약간 주목을 받아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하반기 실적주들을 찾고 있는데 시장도 불안해. 근데 제약바이오가 방어주 역할도 하는데 실적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강등 이슈도 있고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오늘도 굉장히 잘 갑니다. 가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차트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급등주 보실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미래를 준비하시고 새롭게 바닥에서 올려치는 대형주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참고하시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강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조금만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형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이번 주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세한 시황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니까요. 온라인에서 관심 많은 제약바이오주들 탑3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당장에 이 8%까지 올랐다가 또 음봉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5년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실 납세 법인의 선정이 됐고 또 이렇게 좀 성실한 납세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심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도 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제가 유한양행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틀에서 봤을 때 최근에 유한양행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화면을 잡아보시면 그 왼쪽 라인에 보시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나이티드 제약 차트를 같이 열어봐 드리면요. 바이오사이언스, 유나이티드 제약 차트 보이시죠? 한미약품, 그다음에 신풍제약, 일동제약, 앞타, 사이언스, 국전약품 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안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예견해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그 흐름을 고스란히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재밌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내용도 많고 근데 이 종목이 갈 때 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한양행이 투자를 한 회사가 있어요. 네,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다고? 네. 전진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시총은 작은데 특이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진바이오팜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자면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서 6.69%를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됩니다. 400억가량 되는데 이 회사를 유한양행이 지분 5%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재밌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 전체가 약간 좀 불안해졌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주 성격이 강하니까. 근데 또 반면에 살펴보자면 하반기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IT나 자동차 쪽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정말 크냐? 놀라울 정도로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라인들이나 한미 쪽이나 다 마찬가지 이쪽 라인들은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한번 재무제표를 열어서 살펴보세요. 1분기 좋았고 2분기 좋았고요. 하반기 더 좋다고 하는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고 그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돌려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빈집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 내동하시면 안 되고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고 연말이나 내년 시장, 내년 상반기 시장을 준비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네. 사두셔야죠. 자, 연말 지나서 딱 보시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고스란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뭐 시젠이나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정말 진정한 것은 실적 베이스가 제약바 종목들이 커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고 관련주들에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따라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하지만 다시 오를 거니까 만약에 급하게 들어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 유한 양행을 꼽아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뚜껑 딱 열어보면 정말 두둑한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매매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들 또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오늘 고민이시고 또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35,700원에 30%입니다. 네, 35,700원에 30% 비중 보유 중이시고 지금 현재 33,30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운수 장비주들 한번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힘이 없으세요? 예, 힘이 왜 이렇게 예. 없으세요? 예, 너무 하락해갖고.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에? 예, 예. 자, 로템 35,000원. 뭐가 걱정이세요?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할까 싶어갖고. 로템을 살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선생님? 아니, 4만 원 넘어갈 줄 알고. 네. 방산도 기지 않습니까? 네. 방산. 그래서 샀더니 계속 왜 하락하네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템을 사셨을 때 목표가 4만 원보다는 조금 예. 장기적 관점에서 더 목표가를 높이시진 않으셨어요? 4만 원 정도 보고 샀습니다. 로템을 4만 원 보고 사는 거는 예, 이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로템은 단기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절대로. 예, 안 되는 종목이고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 폴란드나에서 뭐 탱크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에 기대감 갖고서 대응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예.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매출이 계속 극대화되면서 이슈를 받고 올라갈 거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이슈화 자체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잖아요. 예,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시 4만 원 이상은 올라갑니다. 예. 시간이 문제인 거고 예. 이게 현대로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울상이시면 말이 안 되는데 다른 거 뭐 있으세요? 예. 다른 종목 뭐 있으세요? 고영이 있습니다. 고영. 오영? 고영. 고영. 예. 고영은 단가 얼마세요? 15,400원인가? 15,400원 언제 사셨어요? 그거는 그 무렵에 같이 샀을 겁니다. 이 무렵에. 예. 자, 고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위로 사셨어요? 예, 거기 의료 로봇 그것 때문에 샀는데. 의료 로봇 실적은 보셨어요? 아니요, 실적은 별로 안 좋다 그래갖고 네. 예, 매도하려다가 그냥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뭐 있으세요? 아니요, 그 두 종류 있습니다. 두 종목 딱? 예. 자, 보세요, 선생님. 예. 자, 그럼 고영이 70%예요. 예. 자, 고영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은 실적 베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 자체도 괜찮아서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영도 그러하고 선생님, 예. 현대로템도 그러한데 매수하시는 그 구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요. 두 종목 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예. 투자 맞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예. 그러니까 남들이 와 좋다 이슈 이슈가 딱 올라가면서 시장이 시끄럽게 될 때 그때 항상 매수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매매하셨나요? 예. 자,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선생님.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시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만약에 선생님 스타일로 주식을 하시게 되면요. 이거는 하루나 이틀만 보셔야 돼요. 딱 하루 이틀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수익이 다만 1%만 나셔도 파셔야 되는 스타일이세요. 선생님 현재 투자하신 스타일은. 예. 근데 투자하시는 스타일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시는 것 대비해서 원하시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바닥에 사가지고 길게 보면서 가져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슈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면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수익을 뭐 20, 30% 먹을까 10% 먹을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몇 % 먹으려고 따라 들어가신다는 생각하시고 급등할 때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스타일이세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고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튼튼한 종목들인데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 높은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따라 들어가시고 나서서 매도를 못하고 계세요. 예. 수익이 남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수익률과 그리고 대응 자체가 안 되시고 또 하나 현재 이런 스타일로 매매하시는 다른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습관적으로 길게 보시려고 그래요. 짧게 봐야 되는데. 사람 생각의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대로템 괜찮고 고영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시간을 길게 보셔야 돼요. 이미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길게 보셔야 되고 올라오면은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다만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종목을 매수하실 때 이슈 보고 들어가실 때는요. 하루 아니면 이틀만 보셔야 돼요. 그 이상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슈 안 보고 투자 들어가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거를 생각하는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셨죠? 그리고 로템이나 고영은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또 안타깝게도. 그래서 혹시라도 올라오시면 잘 수익 내셔서 또 다른 종목에 제대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또 중장기로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의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선현 전문가님께 직접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어떻게 교체하면 좋을지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죠. LG생활건강이 리브랜딩 이슈도 있는데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다뤘거든요.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아직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었죠. 리뷰를 먼저 다뤄볼까요? 자, LG생활건강 지금 뭐 어제 좀 반등 나오고 어제 시장 빠졌는데도 안 빠지고 오히려 매수하고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부터 조금 올랐어요. 아주 조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신경 쓸 건 전혀 없어요.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수익률은 짧지만 그래도 짧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하게 성장을 보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완전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실적 이슈 받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도 그 종목들을 또 준비했는데 제가 계속 이런 종목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다. 한 2, 3% 올라간다. 수익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파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 컨셉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짧게 만약에 뭐 투자하시는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사셔가지고 한 3% 이상 먹으면 정리하시고 그다음 또 만약에 1억이시라면 1,000만 원 사셔가지고 30만 원 벌면 정리하시고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니까요. 뭐 크게 손해날 일이 아예 없어요. 그런 종목 아예 안 가져옵니다. 마이너스가 나도 뭐 1, 2% 정도 몇 %면 끝나는 종목들이니까 잘 따라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속에서 대형주들로 좀 안정적인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제가 아침마다 제가 종목을 많이 골라요. 어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LG생활건강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가지고 나온 종목도 갖고 나오자마자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9시 일찍 드리는데 그래도 이 종목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예요. 한미사이언스인데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거 뭡니까? 일주일 동안 강조드려왔었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대형 실적주들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살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요. 조정 거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에 움직이지 않았던 뭐 셀트리온 라인들, 셀트리온은 조금 움직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 이거 좋다, 보셔야 된다, 누누하게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바닥에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약품 오늘 6% 올라가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자, 근데 전통적으로 이 한미 두 종목을 고민해 봤을 때 약품보다는 사이언스가 조금 가벼운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미약품을 할까 사이언스를 할까 사실 뭐 상관없기 때문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한미사이언스 차트고 한미약품이에요. 여기 한미약품이에요. 차트를 보면은 크게 늘려봤을 때 한미약품 차트가 조금은 정신없어요. 그죠? 딱 보시기에도 분명하게 라인은 잡혀 있긴 합니다.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치고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더 큰 틀에서 한미 사이언스를 보자면은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한번 튀기 시작할 때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한미 사이언스는 좀 더 적다는 거죠. 예,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자, 한미 약품부터 볼게요. 약품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가 요 근래에 느긋하게 잡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사이언스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조금 더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조금 더 가볍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차트 상황도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올려치지 않을까. 라인도 바닥에서 잘 잡혀있는 모습. 자,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한미 약품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 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미 사이언스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수익 노려보도록 하고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전고점 포인트까지 한 4만 원대 후반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언급해주셨던 제약바이오주들 거기에 더해져서 대형주들까지 대응 전략들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 선암 알아봤습니다. 초전도체 열풍 속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유한 양행 알아봤습니다. 치료제 매출 성장 속에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오늘 김선인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미사이언스 알아봤는데요. 한미약품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오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김선인 전문가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